최적의 절충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만 붙이면 돼요. 헌법 128조 2항에 헌법 개정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제한이 되지 않는다.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꾸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적용됐었던 재판이 진행됐던 배임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배임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만 달면은 전혀 정치적 소모적 논란 없이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어제 또 이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좀 저도 기사를 봤을 때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배임죄 관련이었어요. 배임죄 폐지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여기에 또 야권에서 굉장히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논란이 된 부분이 사실 배임죄 폐지를 할 경우 1호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식의 이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 글도 남기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걸로 공방이 더 거세지는 상황인데, 참 이거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글을 남겼었죠. 이런 민주당에서 스스로 배임죄 폐지 방침을 좀 밝힌 배경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이게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이 처음 한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뭐 대선 공약 같이, 저 공약 들어간지 모르겠으나 이미 많이 배임죄가 너무 모호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꽤 오래 전부터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특히 경제 5단체 재계하고 가까운데 재계가 배임죄 좀 이거 없애든지 개정 좀 해달라고 경총이나 이런 데서 요구를 했으니까 쌍수들고 환영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만물 기원설입니다. 그러니까 기승전 이재명이 하면은 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고 뭐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거? 배임죄 없애겠다는데 그러면은 경총부터 설득하고 와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폐지는 과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하는 과정에서 있는데 개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모호하게 돼 있는 거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고, 그럼 논의 안 하고 필리버스터 할 건가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고 보수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당리당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맞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그 최적의 절충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만 붙이면 돼요. 헌법 128조 2항에 헌법 개정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제한이 되지 않는다.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연임제가 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는 게 명문화돼 있잖아요. 배임죄도 지금 바꾸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적용됐었던 재판이 진행됐던 배임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배임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만 달면은 전혀 정치적 소모적 논란 없이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꽤 오래전이긴 하지만 2012년에 본인 트위터에 이런 얘기했어요. 기업과 주주의 손해 입히고 특정인의 이익 주는 배임죄 처벌이 사법권 남용이라, 그러려면 기업이 아니라 개인 사업하셔야죠. 기업 경영 배임죄 적용은 사법권 남용,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가운데 하나는 대장동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성남시장으로서 그걸 허가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게 배임죄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미 백현동 사건은 김인섭 씨라는 그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이 실형을 받았어요, 대법원에서. 그리고 정진상 실장도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소급 적용 않고 다음 2026년 1일서부터 발생하는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면소 처리한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대로 논의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배임죄 재판도 면소 처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호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병기 원내 저 거의 변호사 다 됐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11월 목표로 또 가짜 정보 근절법이랑 사법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사법 개혁이라고 하면 그 일환으로 이제 추진 중인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이제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닌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이다, 이렇게 좀 아무래도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여야 공방을 넘어 이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개혁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는데 좀 국민의 공감이 좀 전제가 좀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솔직히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 뭐 예. 특별 재판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은 좀 위법적인 거를 피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전담 재판부를 두자는 거잖아요. 이게 3대 특검 다 두자는 네. 건데 그러면은 앞으로 특검이 발생을 하면요 다 전담 재판부를 두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란은 한번 논의를 해볼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무리다. 이게 그러면은 이 재판이 신속하게 최상병 특검하고 이게 신속하게 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그러니까 절차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에 있는 형법이나 여러 가지 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네. 저는 이거 끝까지 안 갈 가능성도 있다. 지금 뭐 네. 이제 발의만 된 상황이고 충분히 법안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 좀 대변인이 보셨을 때 좀 동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도 동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네. 보고요. 민주당 스스로도 이게 이렇게까지 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들도 분명히 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각각의 인터뷰를 놓고 보면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공격적 수단이 아니라 빨리 재판이 진행되게 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이다. 아, 이거 말씀도 참 잘 만들어내시는데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사법부가 빨리 재판하라는 네. 그런 신호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지규현 재판부도 1심 판결 가능한 서두르겠다. 네. 11월인가 12월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게 하나의 예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외는 정말 만들기 더 쉬워지는 네. 거예요. 지금 입법권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사법권을 입법권 아래 두겠다라는 독재적 발상이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이런 논의에 브레이크를 걸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좀 마지막 주제로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구속 상태로 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이제 보석 신청을 했는데 뭐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실 3월에도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이 돼서 풀려났다가 7월에 다시 재구속이 된 상황인데 사실 요즘 재판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불구속 재판을 그럼에도 원하는 이유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니 뭐 네. 당연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네. 불구속을 원하겠죠. 네.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은 심리를 하는 게 누굽니까? 지규현이거든요. 그렇죠. 네. 재판은 안 나오고 있는데 재판은 안 나오고 있고 지규현 판사도 짜증내고 그랬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보석을 받아준다? 폭발할 것 같은데 네. 폭발 뭐 될 가능성이 없다. 될 가능성 없는데 그냥 모든 거 다 해보고 있잖아. 이쪽에서는 뭐 이것도 위헌이다. 특검 네. 자체가 위헌이다. 그래서 헌재로 가져가지. 그래서 뭐 이거를 받아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보석 가능성 저도 제로라고 보는데 그동안 뭐 할 수 있는 방법들 네. 다 찾은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 당시에 지규현 판사가 했었던 네. 날짜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한 거 그거 하나가 이제 어떻게 운 좋게 걸린 건데 네. 그때 이후로 정말 저는 그때는 뭐 제가 그때 당시에 당 대변인이었고 해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논평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눈높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눈높이와 법상식에는 상당히 어긋나는 일이었죠. 네.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면 즉시항고 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검찰총장이 뭐 즉시항고는 위헌 판결을 받았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쩌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글쎄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또 한 번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이게 맞나? 라는 네.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사실 김건희 여사의 재판도 이제 다음 주에 좀 시작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김 여사 측에서는 반드시 출석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좀 윤 전 대통령은 좀 다른 전략으로 임할 걸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네. 내란죄는 사실상 포기한 것 같아요. 내란 재판은 네. 본인이. 그래서 지금 내란 재판에서 특히 나오는 증인들이 처음에는 이제 사령관급이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대위급이 나와요. 네. 뭐 그래서 옆에서 내가 이거를 다 들었다. 우리 사령관이 아닌 그 보좌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윤석열이 다투기에는 네. 너무 가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뭐 반박하기도 어렵고 네. 나 다 뭐 너무 구체적인 정황들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포기했다라고 보고 김건희는 다퉈야죠. 네. 다툴 부분이 스스로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다 끝났다고 보지만은 네. 그러니까 뭐 내란이 아니라 특히 이제 이 형량을 낮추는데 특히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김건희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김건희 예, 김건희 여사는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받고 있는 그 재판 혐의를 분명히 법정에서 다퉈서 네. 형량을 최소화할 방법으로 전략을 짜겠죠. 변호사분들이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법원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재판을 충실히 받는 쪽으로 전략을